이번 시간에는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이런 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팩트풀리스는 우리가 이 사실 충실성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을 존중하라. 사실을 우선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뿐 아니라 국가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것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스 로슬링이 퀴즈 문제를 13개를 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퀴즈 문제를 내고 사람들에게 정답을 맞춰보라고 했더니 엉터리예요, 엉터리. 삼지선다형인데 30%도 정답을 못 맞췄습니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래서 로슬링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의식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왜 사실을 이렇게 모를까? 라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실의 중요성을 알려고 하고, 왜 사람들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 어떤 편견에 빠져서 사람들이 사실들을 제대로 보지 못할까? 라고 하는 관심에서 이 책을 쓰고, 또 이 책의 기본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테드 강연에도 아주 여러 차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로슬링이 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A 20%, B 40%, C 60%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60%입니다. 세계의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도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들의 숫자는 60%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가 20% 아니면은 40%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답의 정답률은 대단히 낮아요. 정답률이 낮아서 7%, 8%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A가 저소득 국가, B가 중위소득 국가, C가 고소득 국가인데 정답은 B입니다. B. 중위소득 국가에 세계 인구 다수가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저소득 국가에 살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난 20년간의 극빈층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물음. A는 거의 2배로 늘었다. B는 거의 같다. C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답은 C예요.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A로 대답을 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얘기한 사람은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7%. 우리 한국 사람들은 4%만 정답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세상의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있다.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어떤 정책을 세우거나 인생을 설계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렵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슬링의 생각은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널리 알리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슬링은 사실에 기초한 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요. 요즘 GPS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가지요.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GPS에다가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갑니다,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걸 찍으면은 지도가 그걸 찾아줘요.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GPS가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GPS가
정보 처리를 잘못하면은 우리를 엉뚱한 곳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정책 위반자나 정치인들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다고 하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거꾸로 인식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살아가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모르면 개인들도 그렇다는 얘기죠. 사실을 무시하고 이념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슬링은 극빈층의 변화는 우리 생애에서 자신의 생애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혁명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빈층의 변화, 극빈층을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함축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건강, 인구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도 이 극빈층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얼마 안 되죠. 현대 세계 인구의 절대수는 아직도 중위소득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세계 인구 절대 다수가 극빈층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 우리가 뭐 경제 성장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지만은 경제가 성장하면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영아 사망률이 줄고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전쟁, 폭력, 자연재해, 인재 부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은 한마디로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예방 접종을 받고 사람들은 자녀 둘과 함께 살고 휴가 때의 여행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로슬링의 사실적인 관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기본적인 특징은 현재 우리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서 극빈층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조건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계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빈곤층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참 묘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과 관계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로슬링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슬링은 간극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간극 본능, 부정 본능. 그래서 로슬링은 세계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간극 본능과 부정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가 점점 더 나아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계의 소득 수준을 나누었습니다. 이거 보면 참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이 로슬링의 주장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슬링은 1단계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생활비가 $2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생활비가 $2에서 $8 미만입니다. 3단계는 $8에서 $32 미만, 4단계는 $32 이상입니다. 하루 생활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동수단으로 걷습니다. 2단계에 사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이용하고 3단계에 사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4단계에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이용을 합니다. 현재 세계 인구 가운데 10억 명 정도가
1단계에 살고 있고 30억 명 정도가 2단계에 살고 있고 20억 명이 3단계에 살고 있고 10억 명이 4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2040년도에 가면은 1단계에 5억이 살고 2단계는 26억이 살고 3단계는 42억이 살고 4단계에는 약 17억이 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끊임없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 완전한 곳이 아니라 좀 더 살만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방 이후의 그 경제 발전을 로슬링의 분석에 따라서 보게 되면요. 결국 해방 직후는 우리는 1단계에 살았습니다. 경제 수준이 아주 낮았죠. 1인당 GNP가 뭐 $100도 안 되는 이런 단계에 살다가 4단계 수준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4단계 수준은 하루의 생활비가 $32 이상이죠. 이걸 뭐 365를 곱하게 되면은 뭐 2만 불이 안 되겠죠, 채. 우리 3만 불이 지금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살기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이렇게 나빠지지? 이러다 보니까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0억 세계 인구 가운데 10억만이 누리고 있는 높은 생활 수준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도 단숨에 이룩했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의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뭐 그것이 누구의 공이냐, 뭐 어느 진영이 노력해서 그러냐 이렇게 자꾸 따지게 되니까 우리가 불편한 정면도 있고 또 이 진영론에서 볼 때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공도 인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지 하는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서 우리는 1단계에서 4단계로 뛰어 올랐다는 겁니다. 노력을 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희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경제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특성이라면 특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슬링은 사실에 기초한 세계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이 되고 더 희망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는 결국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의 앞날을 암담하게 보려고 하는 이런 시각이 너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기초해서 좀 세상을 보고 사실에 기초해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낙관주의자가 될 수가 있다. 과거로부터 현재로 올수록 더 발전했고 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미래로도 나아갈수록 인간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 간극 본능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본 모습을 못 보고 비관주의가 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본능을 로슬링은 여러 가지 제시하고 10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간극 본능이고 두 번째가 부정 본능이고 세 개가 직선 본능, 네 번째가 공포 본능, 다섯 번째가 크기 본능, 여섯 번째가 일반화 본능, 일곱 번째가 운명 본능, 여덟 번째가 단일 관점 본능, 아홉 번째가 비난 본능, 열 번째가 다급함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능에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이 본능을 알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슬링이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